봉제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체크 원단에 들어갈 큰 패치 포켓이 있고요. 이쪽 부분은 무지 원단의 위쪽에 들어갈 패치 포켓과 플랫 포켓을 다 일단 먼저 공그르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데 테이프 작업을 다 하셨으면 가장자리에 박아놨던 실을 뽑아 주시고요. 여기를 반씩 접어서 시침핀을 꽂아 주세요. 여기는 다림질을 미리 하기에는 시접이 원체 작아서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침핀을 먼저 꽂아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씩 접어 줬으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접고 여기서도 이렇게 다시 접어서 모서리 부분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준 게 보시면 이쪽 편에 사각형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다 접어서 시침핀 꽂아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을 공그르기를 해주시는데 한 3mm 정도 간격으로 이쪽 원단과 반대편 원단 이렇게 한 땀씩 떠서 공그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머니 가장자리 다 공그르기 끝을 냈고요. 주머니 요 일부는 공그르기로 앞판 몸판에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패치 포켓 달아놨고요. 체크를 맞추다 보니 영상에서는 잘 표시가 안 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위쪽에 패치 포켓에 위에 플랩을 달아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편에는 패치 포켓까지는 달아놨고요. 패치 포켓 봉제법은 앞에 올렸던 양면지 조끼 만들기에 패치 포켓 봉제법하고 똑같고요. 그 위에 이제 플랩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랩도 원단의 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결 확인하시고요. 여기 위에서 지금 저는 2.5cm 떨어져서 초크로 선을 그려놨고 그 선에 맞춰서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패치 포켓보다 플랩이 살짝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장자리에 조금씩 나가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요 위에 선에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 그 선에 공그르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 편에서 올려주시고요. 원단이 두 겹인데 아래쪽에 있는 파란 원단이 아니라 위에 보이는 주황색 원단이랑 봉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주황색 원단과 몸판을 공그르기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윗선에 맞춰서만 공그르기를 한다면 핀을 뽑아버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홀딱 젖혀집니다. 이렇게 젖혀지면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젖혀지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 주머니 같은 경우 미리 봉제를 해놨는데 0.5cm 정도 아래쪽의 부분도 공그르기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젖혀지지 않고 끝이 약간씩 공그르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에만 공그르기 했을 때에 비해서 쉽게 젖혀지지 않고 그렇지만 젖혀지면서 이 아래쪽엔 당연히 주머니를 쓸 수가 있고요. 위에만 하실 게 아니라 옆에도 0.5cm 정도는 양쪽 옆부분에 공그르기를 해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사이가 2.5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플랩을 젖히고 여기 주머니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앞판에 무지 원단 쪽에서는 플랩이 달린 패치 포켓이, 체크 원단 쪽에서는 패치 포켓이 부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깨가 10cm 연장이 된 드롭 숄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매산도 제가 6cm 정도 되게 아주 낮은 소매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봉제 방법이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르거든요. 어깨선만 먼저 박아줄 거고요. 옆선을 박는 게 아니라 어깨선 박고 나면은 소매를 먼저 달아줄 겁니다. 그러고 소매 옆선과 몸판의 옆선을 같이 박아줄 거라서 봉제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지 원단끼리 재봉틀로 박아줄 거고 체크 원단은 손바느질을 해줄 거라서 무지 원단끼리 마주닿게 놔주시고요. 체크를 맞춘 다음에 어깨 경사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 체크 모양도 앞판과 뒷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도 똑같이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이쪽 편에 모양이랑 반대편의 모양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체크를 확인하셨으면 이쪽 원단을 이렇게 젖혀주세요. 봉제는 아래쪽 원단 2겹과 이쪽 무지 원단 1겹 해서 총 3겹을 봉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시접은 0.5cm 되도록
박아줄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이 상태로 끝까지 박아주시면 되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동둘레에 소매가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봉제를 하시냐면 완전히 다 갈라준 쪽 말고 반대편에 원단을 갈라주지 않은 쪽 끝부분만 보시면 여기서 1.5cm 간격으로 원단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 벌어진 부분 끝에서 0.5cm만 가위밥을 주시는 겁니다. 왜 0.5cm냐면 저희가 여기서 봉제하려고 하는 선이 0.5cm 선이라서 이 끝부분에 가위밥 주시고 이렇게 젖혀서 시작하는 데는 이 두 겹만 박아주시는 거예요. 원단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두 겹 박아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총 3겹을 박아줄 거고요. 반대편에도 같은 방법으로 양쪽 어깨선에 일단 먼저 박아주고 어깨 시접이 갈라져 있는 이쪽 편에서 봉제를 할 거고요. 시작 부분에 여기 원단이 갈라져 있는 곳은 0.5cm 가위밥을 넣어서 이렇게 젖혀주세요. 보시면 이쪽 뒤편은 젖혀놓고 박았기 때문에 주황색 원단끼리만 박혔고 여기서부터 이제 3겹으로 이렇게 쭉 원단이 박혔습니다. 양쪽 어깨선을 다 박아줬습니다. 그러면 손바느질 하기 전에 다림질을 할 건데요. 다리미를 꺼낸 김에 주머니 패치포켓 달아준 곳에 다림질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면원단 하나 깔아주시고 손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주변이 약간 우글우글 우는데요.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어깨 부분에 갈라진 쪽으로 시접이 모두 가게 한번 다려주시고요. 뒷판 시접을 덮어서 이렇게 한번 다려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고기에 맞춰서 원단을 접어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그르기 해주세요. 이쪽 편 어깨 공그르기는 끝이 났고요. 이쪽 편도 공그르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에 여기 가위밥 넣은 부분 어떻게 공그르기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위밥을 넣어서 이제 이쪽도 젖혀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끝부분에 가서는 위에 보이는 원단 2개만 같이 공그르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반드시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하실 때는 이쪽 부분에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딱 젖혀 두시고요. 가위밥보다 이쪽 시접을 조금 더 접어 넣어서 가위밥 때문에 원단이 갈라지지 않도록 원단을 살짝 더 접어 넣어서 공그르기를 해주세요. 실수로 밑에 주황색 원단을 뜨지 않도록 조심을 하기 위해서 손을 넣어서 여기를 아예 딱 젖혀 놓고 위에 원단만 이렇게 공그르기를 하시고요. 끝부분 여기는 올이 성글어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세 땀 같은 자리를 이렇게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시접으로 들어가는 곳이라서 밖에서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끝을 내시면 여기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소매 패턴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소매를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편이 이쪽 소매가 오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십자 모양이라고 할까요? 역시나 무지 원단끼리 봉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쪽에 솔기선 부분과 소매 중심선은 여기 주황색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여기 솔기 부분과 여기에 주황색 소매 중심 부분을 맞춰서 핀을 꽂아줍니다. 역시 원단은 3겹만 꽂아줄 거고요. 봉제는 어느 쪽에서 하냐면 이쪽 편에서 원단을 젖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핀을 꽂을 때도 이쪽 편에서 꽂아야 되고요. 중심을 맞추셨으면 소매산이 낮았기 때문에 이즈 처리할 분량이 거의 없습니다. 모직이고 해서 핀만 잘 꽂아주시면 잘 맞아집니다. 진동둘레 맞춰서 앞뒤 몸판과 소매를 연결을 해줬는데요. 요 끝부분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소매도 젖혀지고 뒤 몸판도 젖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3겹을 박아줘야 돼서 여기서도 0.5cm, 그러니까 1.5cm 선에 맞춰서 0.5cm만 가위밥을 주시고 박으실 때는 여기를 딱 젖혀서
이쪽 끝부분에는 주황색 원단끼리만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쪽 편은 끝까지 다 박아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소매가 이런 식으로 몸판에 달리게 되고요. 하고 나면 역시나 똑같이 시접 다려서 이쪽 편으로 공구르기 다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소매가 몸판에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지 원단끼리 만나야 되니까 또 이렇게 놔주시고요. 체크 정확하게 맞춰서 핀 꽂아주시고요. 이쪽 편 반대도 확인하시고 몸판의 옆선과 소매 옆선을 핀을 끝까지 꽂아주시고요. 봉제를 하실 때도 이렇게 들쳐서 봉제를 해주시는데 아랫단 부분은 밑단 처리할 때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1.5cm 선에 맞춰서 0.5cm 가입밥 주시고요. 박아줄 때 역시나 이렇게 젖혀서 박아주시고 이쪽 소매 끝부분도 마지막 부분에는 가입밥 줘서 젖혀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옆선이랑 몸판 옆선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연결해서 박아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펼쳐두시고요. 시접 이쪽 편으로 보내고 위에 덮어서 다린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몸판 옆선에서부터 소매 옆선까지 똑같이 공그르기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옆선도 다 받고 공그르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의 옆선과 소매 옆선 박아주고 이렇게 공그르기까지 양쪽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목에다가 칼라 달아줄 차례인데요. 무지 원단끼리 맞춰주시고요. 재단을 할 때 여기 뒤 중심선 이렇게 맞춰서 올라가게 재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 중심선과 몸판 뒤 중심 잘 맞춰주시고요. 옆선 표시 있는 곳이랑 몸판의 옆선이랑도 맞춰주세요. 그러고 앞 중심선끼리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박아주실 때는 이쪽 편에서 0.5cm 역시나 가입밥 주시고요. 이쪽 반대편도 0.5cm 가입밥 주시고 박아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실 때 이 뒤쪽 부분에 이렇게 딱 젖혀주시고요. 넘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이쪽 편도 다 젖혀서 시접 0.5cm 주고 박아주세요. 목둘레 이렇게 맞춰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쪽 편에도 시접 접어 넣어서 공구르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판에 스탠드 칼라 달아줬습니다. 체크 부분에서는 공구르기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렇게 체크 재단할 때부터 이 중심선 맞춘 거 딱 맞춰놨고요. 이제 지퍼를 달아줄 차례입니다. 요거는 오픈형 지퍼고요. 일반 지퍼를 지퍼 고리만 양면으로 쓸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퍼 코일을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쪽이 실제 거치기 때문에 재봉틀로 박아줄 때 무지 원단 쪽에서 요 지퍼가 달리도록 할 거고요. 지퍼 스탑 장치에서 이쪽 스탑 장치까지 전체 길이는 75cm가 됩니다. 일단 지퍼를 열어주시고요. 지퍼가 이렇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봉제를 할 때는 이쪽 편으로 돌려서 봉제를 해줘야 되고요. 위쪽에서 보시면 이쪽 선에 맞춰서 스탑 장치가 올 수 있게 맞춰주시고요. 뒤에 원단 쪽은 젖혀주세요. 박다 보면 늘어나서 처음에 길이가 맞았지만 나중에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시침핀을 다 꽂아서 길이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퍼가 이 정도까지 오면 조금 짧아도 상관은 없어요. 몸판보다 지퍼가 길면은 안 되겠지만, 지퍼가 이제 길게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조금 짧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지퍼 넣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일단 지퍼 길이가 이 정도까지 온다는 걸로 확인을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핀을 좀 꽂아주고요. 이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노루발로 교체를 했고요. 봉봉 쓰시는 분들은 외노루발로 바꿔주시면 돼요. 뒤에 원단 넘어오지 못하게 딱 젖혀주시고요. 보시면 지퍼 코일에 너무 바싹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컨실 지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퍼 코일이 보일 수 있을 만큼 시접 1cm만 주고 이렇게 박아줬고요. 아래쪽에 스탑 장치는 플라스틱 부분이라서 재봉틀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반대편에도 길이 딱 맞춰서 같은 방법으로 지퍼를 달아주겠습니다. 특히나 이 스탠드 칼라 부분은 서로 딱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 지퍼를 채워주세요.
스탠드 칼라 부분하고 몸판에 연결되는 이 부분, 이 선을 딱 표시를 해주세요. 요렇게 이 부분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 선이 이쪽이랑 딱 맞을 수 있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끝부분도요, 어디까지 스탑 장치가 딱 와야 되는지 이렇게 놓고 여기 아랫부분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하셨으면 이제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뒤집어 주시고요. 그 선에 딱 맞춰서, 그리고 이쪽 스탑 장치도 이쪽 선에 딱 오도록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지퍼 고리가 크기 때문에 요거는 박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실 때는 지퍼 고리를 살짝 좀 올려놔 주시고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이제 지퍼 고리를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바늘은 꽂아둔 상태로요. 노루발만 살짝 들어주시고 지퍼 고리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제 재봉틀로 하는 봉제는 끝이 났습니다. 일단 지퍼가 달렸으면은 한번 올려서 길이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이쪽 길이도 맞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달렸으면 이제 남은 건 지퍼 부분에 접어서 안쪽에서 공그르기 해줄 거고요. 목둘레 부분 공그르기 하고, 아래 밑단 부분 공그르기 하고, 소매 부분 이제 손바느질로 공그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공그르기를 하면 되는데, 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탑 장치에서 시접 0.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는데, 재단 가위를 절대 지퍼는 자르시면 안 되고 일반 가위로 이렇게 맞춰서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은 이렇게 공그르기 할 때 안으로 감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장치가 있기 때문에 지퍼를 올리더라도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시접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올이 풀릴 수 있어서 라이터 있으시면은 지퍼 부분 이렇게 마감 처리 올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손바느질로 공그르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지 집업 반코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퍼를 달아주고 나서 이쪽 면, 목둘레, 이쪽 편하고 밑단까지 다 공그르기 했고요. 소매도 양쪽 다 공그르기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무지원단 쪽에서는 위에 패치 포켓에 플랩이 달려 있고, 지퍼를 채우면 8cm 폭의 스탠드 칼라가 달려 있습니다. 어깨는 10cm를 더 연장해서 드롭 숄더로 바꿔줬고요. 소매를 평소보다 좀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고요. 지퍼를 살짝 내렸을 때 안에 파란색 체크가 보이도록 연출할 수 있습니다. 체크가 보이도록 뒤집어주면 아래쪽에 빅 사이즈의 패치 포켓을 달아줬고요. 뒷면은 5cm 정도 뒤처짐을 줘서 이렇게 힙을 더 덮을 수 있게 했고요. 이쪽 편에서도 소매를 4cm, 5cm 정도 접어주고 지퍼 살짝 내려서 이렇게도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롭 숄더가 되다 보니 조금 빅 사이즈에 캐주얼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